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우리기술 투자 등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 증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77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학개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글로벌 증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과열되면 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2월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웃돌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관리 대책을 지속하면서 3월 한 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선유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별해 주신 4가지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의 인사이트가 녹아져 있는 자료집도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전 장전에 저희가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오전 8시 오늘 장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까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다시 또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 들었다 놨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증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또 상당히 맘 졸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시 투자스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장을 견디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아침 8시에 서울경제 포커스온에서 계속 무료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미리 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온,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오늘 있을 이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다시 또 떨어졌죠.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출렁하고 떨어졌다가 다시금 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7.64포인트 빠져서 2644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라갔네요.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0.009% 올라가서 863.48포인트. 지금 코스닥은 870포인트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 계속 시도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그럼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개인만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3,969억 원 매수를 들어가 있고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 들어와서 기관 2,330억 원 매도, 그다음 외국인 1,807억 원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자, 삼성전자 0.27% 하락,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0.13% 하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크 저커버그 방안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숨을 죽이고 있는 반면 관련주들은 오히려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AI, 그 다음 XR 관련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0.5% 상승해서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2차 전지는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2%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쪽은 오히려 오늘은 조금
조금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0.4% 강보합으로 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의 그 수급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수급도 역시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개인은 1,171억 원 매수했고 외국인도 57억 원을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1,147억 원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지금 계속 올라갔죠. 2차 전지 쪽으로는 약간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 두 개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 종목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는 특히 지금 현재 대장주 이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HLB 5.17%, 알테오젠 1.09% 올라가서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상당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캠은 다시 또 떨어졌죠. 자, 장 초반에 6% 넘게 빠졌다가 조금 올라갔지만 지금 그래도 여전히 4.97% 빠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완성차 부품주들 쪽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 쪽으로의 수급 흐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황 짚어봤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를 오늘 앞두고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반등세를 잘 이어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 잡히고 있거든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상황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컨트리가든 즉 미국의 이엔이죠. 벽계원 이번에 그 나왔던 우리나라로 치면 상당히 그 국민주택 많이 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번에 청산명령 다시 나왔죠. 청산명령이 집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야말로 그 중국 증시가 큰 타격 받았습니다.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타격이 좀 왔고요. 그래서 부동산 불안감에 인해 가지고서는 양대 증시, 상하이, 선전 전부 다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PCE가 나왔죠. 자, GDP는 좀 떨어졌습니다. GDP는 떨어졌고 GDP 하락. 그런데 PCE는 자 이번에 나왔던 CPI를 따라 가지고 역시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근원 PCE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유가하고 그다음 식품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건데 이 근원 PCE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이런 증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장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드디어 여기서 조금 크게 빠진 모습 이렇게 나왔죠. 상하이하고 선전 둘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뭐냐면 이전에 있던 이 위에 있는 요 저항대 위에 있던 저항대를 넘어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 저항대를 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저항대를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고 홍콩 H 지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오늘은 지금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의 각원 지수, 자체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현재 반도체 움직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아래 꼬리를 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버텨줬는데 거의 뭐 약 보합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다우는.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인데 둘 다 역시 약 보합세. 자, 여기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약 보합세로 이틀 연속 이렇게 그래도 양봉이지만 하락 마감을 한 상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자리에서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술주 위주의 그쪽 대형주들이 지금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렇게 지켰다는 것은 아직까지 PCE를 조금 앞두고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개파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일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장시황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 내일 연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장이 안 열리죠. 자, 이렇게 쭉 갈라봅니다. 자, 오늘 장전장후.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는 크게 나온 건 없고 베스트 바이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폴스타 요거 조금 봐야 되죠. 요거 전기차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에비브 자 요거 아빈비브 요거 이제 요게
우리 맥주 회사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아나이저부시 그 말고 그쪽에서 나오는 거, 그쪽의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델 컴퓨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데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드, 오토캐드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브릭, 이것도 조금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HPE, 자 휴레패커드 기업 부문, 이것도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금요일에 자 플러그 이제 플러그 파워 충전 관련주, 전기차 충전 관련주 플러그 파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 테레비 TV가 이제 요거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고, 쭉 이렇게 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장 보면은 자, 네 여기서 오늘 코어 CPI, 코어 PCE가 발표가 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월스트리트벳 즉 개인들이 보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목요일 장까지는 여기에서는 목요일 장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조금 길어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길어서 좀 잘랐고, 자 여기 보면은 장전 장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엠비브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바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벤비브 요거 버드와이저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베스앤바디왁스 우리 가끔씩 쓰는 그 유명한 그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 다음에 TD뱅크는 이제 캐나다 회사. 그 다음에 캐나디안 네이처럴 요건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또 나오는 거 호멜. 자 스팸 만드는 호멜도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까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델 컴퓨터, 오토데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요 종목들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바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HPE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금요일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의 공식적인 거하고 개인들이 보는 부분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PC에 대한 경계감으로 흘러가는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후로 해서는 이런 흐름들이 개선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에 대한 더 빠른 시황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일 오전 작전 타임 함께 가져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초록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받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에서는 오늘 중요한 이 헤드라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풀어주시는 시간인데, 오늘 중요하게 보시는 헤드라인들 바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슈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유럽에서 공지에 몰린 K2, K9, FA50. 자, 우리나라 K방산에서 유명한 각종 무기죠. 근데 이게 명품 K방산이 지금 유럽에서는 조금 안 먹힌다.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다음으로 같이 애플 잡자. 이제 저커버거가 얘기했죠. 자, LG하고 메타 내년 초에 뭔가 작품 나온다.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밸류업 등에 엮고 달리는 현대차. 지금 현대차가 앞으로 자 요거 또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보강해주는 기사가 어떤 것이냐. 자, 밸류업 지수 편입에 유력한 이 종목들, 이런 것들, 이런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서울경제. 자, 그래서 유럽에서 공지 몰린 K2, K9, FA50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방산이 아무래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155mm 포탄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풍산 관련주, 자, 관련주 풍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 풍산은 여기서 또 계속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주로 어디에 수출했느냐? 자,
바로 중동,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동유럽,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 이런 데다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데다 수출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여기가 누구의 바로 원래 이게 누구 점유지였느냐 하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예, 프랑스하고 얘네들 둘이가 이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제3세계에다가 물건을 많이 특히나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포로 대한민국의 K방산이라는 게 들어오더니 자기국의 물건들이 지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역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도 레오파르드, 자 독일 같은 경우 전차 있죠. 레오파르트 전차 이것도 K2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데 가격은 절반 가격인데 비슷비슷하네. K9도 마찬가지 PG8, PGH 2002인데 이것도 얘도 가격 절반인데 비슷하네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면서 자 EU에서 자 EU 연합에서는 그래도 같으면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영국제, 프랑스제, 독일제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뚫고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즉 서유럽 쪽에서 EU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유럽 기반에는 아직은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차피 여기도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만든 회사 그 여러 장비들이 있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BAE라든가 암스트롱 그다음에 알스톰 같은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프랑스 알스톰, 그 다음에 영국의 BAE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장비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아성을 뚫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소모품이니까 많이 나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한국경제 여기서 이제 저커버그를 만났던 우리 LG 조주환 사장님, LG하고 메타가 만나서 애플을 잡자. 이게 뭐냐? 바로 비전 프로.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잡자. 이렇게 해서 현재 메타가 가지고 있는 게 퀘스트 3죠. 퀘스트 3인데 얘는 얼마냐? 600불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출시가 됐잖아요. 600달러 미만. 자, 얘는 600달러 미만. 자, 요거 미만인데. 지금 비전 프로는 얼마냐? 3,500불이 넘어가죠. 3,000불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뭐 한 5분의 1 값이니까 기왕이면은 다홍치마 해가지고선 싸게 해가지고서는 가성비 높여서 잡아보자라는 것이 현재 저커버그의 전략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다 보니 결국은 고성능 XR 기기 요거에 대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 AI 챗봇 요 두 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도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놓은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메타 플랫폼즈죠. 메타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2021년도 22년도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메타버스 전문가들을 그야말로 싹쓸이 해가지고서는 다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자들 다 끌어다가 이거를 개발했죠.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상당히 척지고 욕을 많이 들어먹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기술을 가지고서 기반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타의 주가를 보면은요 전 고점을 넘어가죠. 한참 올라가 있죠. 덕분에 이전에 80% 빠졌을 때 아크가 고생을 했는데 캐시우드 우리 사장님께서 자 아크 결국은 이제 그만큼 해가지고선 땡겨 올렸던 이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걸로 봤을 때 국내장에서 특히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저커버그 관련주죠. 자 저커버그 즉 메타 관련주가 이제 생겼고 요 테마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HBM 관련된 거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움직이겠죠. AI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그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장비 그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설계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 ARM이나 아니면은 AMD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 요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 가지고서는 떠오르는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요 세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고 나중에 요 중에서 일부가 또다시 삼성전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관련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여러 가지 하던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HBM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것도 뭐냐?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부터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다 하는, 즉 반도체하고 그다음 디스플레이를 같이 하는 그런 복합 테마로 가진 종목들이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가락률이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자, 이번에 종목이 아니고 뉴스죠. 다음 뉴스. 자, 배당 성향 25%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뭔 얘기냐? 결국은 현대차 얘기예요. 자, 배당 성향도 좋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래서 자꾸 주식을 자꾸 가치를 높여줘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준다.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대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DS투자증권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30으로 상향했다.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27만 원이 거의 이전에 있던 25만 원이면은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가 있는 건데 이게 30만 원 넘어갔다. 지금 현재 30만 원 넘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데 자, 여기서 저 PBR 정책에 대해서 걸려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속성을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고배당을 했어요. 고배당.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각보다 작년에 굉장히 고배당을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는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는 주주 친화적으로 간다. 자, 밑에 있는 얘기, 요 주주 권리 강화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는 봤을 때 차기 이번에 있는 새로운 이런 그 새로운 모멘텀, 자, 저 PB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이런 그 하나의 무브먼트가 있을 건데 이 움직임에서는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지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거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친화적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까지 배당 안 주기로 소문났었습니다. 네. 배당 정말 안 주고 돈만 계속 쟁여가지고서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배당 안 주기로 소문났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이게 곡간을 열어서 그래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외국인들이 그래 하고서 이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고 그중에서 특히 많이 들어왔던 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금융 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연결해서 얘기하면 다음 이제 뉴스 보면은 자, 정부 표창도 받았던 이런 종목들 밸류업 지수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앞으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뭐 DB라든가 오리온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그다음에 또 현대차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밸류업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따로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ETF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전체적인 펀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지수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또 다른 지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4가지를 뽑아주셨고요. 관련된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님께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마크 저커버그 관련된 내용들을 해주셨던 게 가장 좀 와 닿았거든요. HBM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2가지가 좀 관련주로 엮일 것인데 그 2개를 다 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지만 몇 개만 또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찝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걸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궁금하면 초록밴드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너무 워낙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HBM 쪽으로는 ARM이나 AMD 관련주도 한번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저희가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히든 종목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 오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에선 저희가 섹터에 대한 강의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섹터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전문가님,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어떤 섹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섹터 미국. 자, 농기계 중장비. 자, Agriculture and Heavy Industry 그럽니다. 자, Agri and Heavy Duty. 예, Heavy Duty. 아이고. 자, 이렇게 오늘 농기계 중장비 관련 종목 요거에 대한 섹터가 정확히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얼의 하부 섹터, 즉 산업주에서 요 하부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 농기계 중장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대형 트럭이 들어가요. 트럭 관련 종목들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산업을 할 때는 파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 들어가도록 하죠. 섹터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 미국에서 농업에 들어가는 농기계, 뭐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대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동 농기계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고 급도 다릅니다. 완전히 그 사이즈가 다르죠. 다음에 산업용 트럭. 자,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클래스가 5에서부터 8까지. 클래스 5에서 8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트럭이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적재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갈라지는데 이런 대형 산업용 트럭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그 산업용 기계 있습니다. 바퀴 하나가 2m, 3m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대형 중장비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미국의 농기계 중장비 섹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자, 미국의 생산력을 그야말로 책임져주는 그런 섹터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천, 광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탄광,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길바닥에서 퍼져나오는 삽질 한번 하면은 석유 나오는 그런 나라가 참 미국이죠. 축복받았어요, 아주. 그런 곳이 있을 때 거기에서의 생산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 규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섹터로서 자, 이 미국의 이 농기계와 그다음 중장비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제 또 다른 거 바로 철도죠. 기차. 자, 기차 만드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기차가 이제 길을 막았다 그러면은 많이 가봤자 15대, 16대 안 가죠. 자, KTX도 16대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차가 한번 건널목에서 걸렸다 그러면은 200대가 지나갑니다. 200대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찻길 딱 해가지고서는 건널목에서 막혔다 그러면 20분에서 30분은 그냥 20에서 30분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 이게 가끔 가다가 또 기차가 또 시간 맞춘다고 서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시간까지 어쩌면 재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대기가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무시하게 캐내는 것도 혹은 수확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거를 또 잘 갈무리해 가지고서는 그다음에 운반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하는 것들이 용량 자체 즉 캐파라 그러죠. 캐파. 자, 캐파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중장비 가지고서 뭐 몇 톤, 5톤이나 8톤 트럭 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이런 걸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30에서 60톤까지. 자, 트럭이 60톤 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럭이 60톤 넘게 가요. 그죠? 어떤 거 특히 호파 트럭 같은 경우 2개 달린 거 클래스 B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세 번째, 자 일반인들의 생각과 그다음 그 규모를 그 캐파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가져가는 이런 장비들을 제작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특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유럽에서 이전에 유럽에 있는 특히 북유럽이나 독일에서 이런 그 산업용 중장비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국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자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자, 들어오는 관세 장벽을 비롯해 가지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이 장비들은 이 유럽제들보다도 일단은 좀 더 투박하고 우악스럽습니다. 상당히. 그렇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그 더 크게 대용량으로 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들이 특징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라는 것을 이제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번째, 자, 일반인이 생각하는 미국의 산업을 그야말로 그대로 보여주는 가시화해주는 그런 종목이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아메리칸 트럭, 자, 미국 트럭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클래스 8 같은 경우에 자, 자그마치 자, 리터수 15,000리터짜리 자, 15,000cc짜리 15,000cc짜리 커민스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디트로이트 파워라든가 뭐 이런 디젤 디젤을 무조건 씁니다. 얘네들은 산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디트로이트 15,000cc 이상의 디젤 파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만약에 이게 약하다 혹은 대형 중장비 같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그 엔진들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국 트럭 같은 경우 보통 트레일러를 뒤에 달았을 때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트럭은 앞에서 끄는 그 트럭 본체를 트랙터라고 그러고 트랙터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트랙터가 미국의 농기구 중에 이제 농기계 중에 트랙터도 있지만은 이런 트럭들도 앞에서 끄는 거는 트랙터라고 부르고 뒤에 이제 컨테이너를 붙여서 컨테이너 붙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끌고 다니는데 얘들이 이제 그 많이 끌었다 하면 30톤 이상 그리고 만약에 2개 달아서 호파로 2개를 클래스 B로 했다 그러면은 65톤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특화돼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던 그런 거하고 그런 트럭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트럭들이 이제 많이 다니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트럭들은 미국 내에서 350만 대가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 관련된 섹터 미국의 농기계 중장비 섹터의 이슈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었기는 무슨 오히려 더 잘 나갔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서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잘 나가는 종목이 됐었다.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집에다 락다운 돼가지고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소는 누가 키우냐가 아니라 집에 이제 농사는 누가 짓냐? 농사 지어야죠. 네. 용사는 누가 짓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농기계들이 엄청나게 다시금 소요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 코로나 당시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챕터 13이라 그래가지고서는 농업인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이번에 뭐라 그러냐? 이거를 신용 회복 신용 회복 시켜가지고서는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파산시키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법정 관리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법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 가지고 특별 용자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손실도 보전해주는 이런 걸 해가지고 농사꾼들이 그동안에 기계들을 많이 새로 바꿨죠. 기계를 많이 바꾸고 현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덕분에 이 농기계 분야가 쭉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 됐다. 자,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거 말고도 또 트럭이라든가 이런 분야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 가격이 다 뛰었어요. 가격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생각 이상으로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특히나 많이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바로 이 농기계 디어라든가 아니면은 이 캐터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파카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자율주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트럭커 없이도 그다음에 거기 사람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트럭을 끌 수도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분야를 지금 옛날부터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말 축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얘네들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물론 방식은 좀 다릅니다. 거기랑 둘이는. 그다음 세 번째, 자, 전기 장비, 즉 특히 전기차로 해가지고서는 움직이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인 분야. 전기차로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2차 전지도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좀 역부족인 분야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냐 ESG 분야에서는 여전히 좀 뒤처져 있는 분야가 있다. 자, ESG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15,000cc짜리 엔진을 어떤 식으로 도대체 무슨 모터가 이거를 커버를 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기 장비로 이걸 대체해서 전기로 나오는 어떤 뭐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장비들을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건 조금 ESG에서는 마이너스. ESG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다음 마지막 미국 경제하고 앞으로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자, 어찌됐든 간에 산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런 그 종목에 있는 중장비들, 그다음에 농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섹터가 잘 돌아가야 아, 이번에 GDP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터필러 가져왔어요. 캐터필러. 자, 중장비죠. 캐터필러.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쭉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쭉 하다가 한번 요때 튀어올랐죠. 요때 2017년도에 한번 실적 좋아가지고 튀어오르고 다음에 옆으로 좀 약간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코로나 한번 맞은 다음에 이렇게 튀어오른 거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농사꾼들 전부 다 그때 이제 신용 회복해주고 챕터 13을 걸어서 챕터 13을 걸어가지고서는 농민들 신용을 다 지켜주고 그 다음에 파산 보호 여기에 대해 부채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농기계를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금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파 해가지고서는 쫙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신고까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동안에 뭐 나왔던 종목 그동안에 나왔던 그 매출에서는 이제 조금은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미국 주식 중에서도 농기계와 중장비 관련된 섹터 배워봤고요. 추가적으로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산업 분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추가적인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내용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볼 거고요. 오늘의 강세 테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24%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이죠. KLAC도 24%대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GST 공략을 했습니다. 26%대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오늘도 13%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은 307%로 수익률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주도 테마 분석과 함께 저희가 그 테마들 중에서도 급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테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강하게 들어왔던 거를 보면은요. 지금 변화가 무쌍하지만은 해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서 특히 오늘 갑자기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해운이라든가 아니면은 펜오션 같은 데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커버그 관련주 중에서 자, 이제 저커버그 관련주가 이제 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번에 오늘 중요하게 움직였던 거는 벤처캐피탈. 자,
벤처 캐피탈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톤브리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컴퍼니 K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저커버그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5군데를 지금 만나가지고서는 그 기업들하고 얘기를 했었죠. 1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그마치 그 1분도 아까워 죽겠다는 그 저커버그가 자그마치 60분이나 해가지고서는 5개의 스타트업들을 만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벤처 캐피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변함없이 금융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도 당연히 금융이지만 그 전에 다른 것들 특히 은행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증권에 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험은 생각보다 조금 그 움직임이 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커버그 종목 아까 자 1교시에서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HBM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이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됐다라는 것들을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것들 중에 주목할 거는 일단 첫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 자, 이제 봤을 때는 지금 그 제약 바이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임상 관련돼 있는 지금 최근에 임상 관련돼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들 몇 개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컴퍼니 K 여기 저커버그 관련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한국 BNC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지금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 자, 오레고봄합 관찰 소식에 자 여기에 뭐냐면 난소암 치료제. 난소암, 자 신물질이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을 들어갔었습니다. 임상 3상이 들어갔는데 3상에서 일단은 1차 실패했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수정하고 보완을 해가지고서 보완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재진입하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암 치료제 같은 경우 한번 1차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완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성공해서 승인받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봄합 요것이 어쩌면은 요번에 3상만 잘하면은 상을 찍을 것 같네 라는 소식에 결국은 기대감의 상한가가 들어왔다. 그래서 최고점 29.91%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진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요 자리 2023년 작년에 상반기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쭉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자 충분히 이 자리는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좀 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컴퍼니 K 아까 말씀드렸던 저커버그 관련주인데 그들이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 중에서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에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저커버그가 면담하는 그 5개 스타트업이 있어요. 5개 스타트업 여기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1시간 동안 저커버그를 만났대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얘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얘 말고 또 다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애냐냐? 바로 스톤브리지. 스톤브리지하고 2개 회사가 여기에서 이 2개 회사가 투자한 그 회사들이 여기에 저커버그를 만났다. 그래서 2개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자, 들어갔죠. 그래서 최고점 22.04%까지 올라갔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7월, 8월에 이때 당시 한번 또 이런 그 투자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튀어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여기서 자, 12월부터 해서 1월, 2월 지금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들, 자, VC라 그러죠. 이 VC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수익을 거두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보는 거 한국 BNC가 되겠습니다. 한국 BNC GLP-01 글로벌 개발 생산권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 이것도 역시 신약 물질인데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최고점이 17%가 넘게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라이센스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권, 독점권 이런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하고 여기에서 튀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한국 BNC도 역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왔던 이런 거래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분석을 해봤고요.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저커버그 관련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해주고 계신데 당장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테마들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강세 테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또 골라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저커버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융주, 그다음에 지금 관련돼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세 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HBM 관련된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 디스플레이를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두 개가 좀 겹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계속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저커버그 관련주들 쪽으로 짚어주고 계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도 과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중에서 나올지 바로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별이 세 개짜리. 자,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주. 자, 요거는 자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거예요. 후공정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귀한 종목인데 중요한 거. 자, 웨이퍼 결함 검사 장비를 제조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웨이퍼가 있죠. 자, 어떤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동그란 디스크가 있죠. 그걸 웨이퍼라 그러는데 그 웨이퍼가 과연 어떻게 바로 그야말로 극나노 그 EUV로 해가지고서는 2나노 공정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가 바로 여기가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래도 조금 널널한 중국향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장비 수출이 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새로 판로를 내가지고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이제 나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크게 아주 큰 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을 만들었죠. 자, 박스권을 만들고 자 전에도 이렇게 올라왔었고 이렇게 여기는 올라오려다 못 내려왔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투픽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요걸 가지고서는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왜? AI하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 관련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와 엮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향 장비 제조 관련된 이슈들까지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매일 오전 8시에 방송 이외의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에선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까지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공개 방송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입장 코드 걸려있지 않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특별 비법 강의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미국 주식과 또 한국 주식에 쓸 수 있는 기법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나도 한번 차트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선착순 100분께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분기 유만 섹터로 보고 계시는 4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집이고요.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인사이트와 함께 이 섹터별로 어떤 종목을 담아두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초록밴드 통해서 리포트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저희가 오후 1시에는요. 특별히 비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미국의 농기계와 중장비 관련 섹터 알아봤고요. 캐터필러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해운과 벤처캐피털, 금융과 저커버그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커버그 관련주 중에서도 HBM과 디스플레이 쪽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는 특별한 비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